첫 번째 뉴스는요.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것과 교권 침해에 관련된 소식을 김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지연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앤이슈 오늘부터 정치 소식을 쉽게 말로 풀어주는 정말로 언니 김지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첫 소식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네,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과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 제기가 비극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들과 국화꽃들로 교실 창문과 담장은 뒤덮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걸까요? 네, 그 뒤에 이유들은 정말 많겠지만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을 빌려보자면 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 교권이 추락했다고 말하며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교권이 추락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보다도 이 교사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교권 침해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경우 교원 지휘법에 의해 강제 전학이 현재 최고 처분입니다. 심지어 학부모는 일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사과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 전국의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이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못한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랜데요. 네, 지금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이 패널분들의 표정도 정말 수심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네, 이 사건, 이 조상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당장 제가 관련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 근데 이게 학폭이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뭐 이렇게 강제로 막 때리고 진짜 엄청난 그 폭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말장난하다가 상대방 기분 나쁘면 부모들이 개입을 해요. 부모 싸움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막 변호사비 내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지금 많은 이렇게 이렇게 개입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가 진단을 한 것이 학생의 인권 조례가 유난히 강화가 됐다, 또는 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호하는 것들이 좀 강화됐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사파, 종북 주사파의 교육이 강화됐다고 말하는 프레임은 참 듣기가 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논리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네네. 제 사견을 좀 네네.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세대만 해도 선생님들의 폭력에 조금 피해를 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도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영화에도 있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뭐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아니 이유 없이 맞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애들하고도 우리가 왜 맞았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 그것도 학교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것도 학교 폭력이에요. 그럼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세대가 지금 학부모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불신,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관여하려고 하는 정도가 매우 강합니다. 네. 그게 저는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요. 정 그리고 반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배 선생님 세대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것이 후배 선생님 세대가 정말 많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부모들은
엄청난 푸시를 학교에다 합니다. 네. 내가 그때 이런 기사도 났더군요. 내가 변호사인지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행동하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어디 가면 우리 때 그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다. 정해서 이제 반으로 넘어온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으로 이끌어내냐.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도 그 조 PD의 말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의 인권도 있는 거거든요. 교사의,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학부모의 인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나 했던 걸 좀 둬야 되는 것 같고, 그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좀 둬야 될 것 같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둬야 되는데, 그 어떤 부분의 세 가지 부분을 만약에 조절을 한다면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는 학생은 학생 따로, 교사는 교사 따로, 학부모 따로 해서 각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있지도 않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정치권들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종북 주사파가 개입을 했다, 또는 어떤 학생의 인권조례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본질, 교사가 그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이것을 내 외부적인 문제로 꺼집어내면서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로 삼아서 또다시 정쟁으로서 요거를 만들어가면서 본질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와서 스케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모인 시민들과 또 동료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것은 이 학교나 학생과 부모들 간의 문제가 아닌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학폭 사건도 하고 교권 침해 사건도 해본 결과로 제도 개선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 여기서 갑자기 아닙니다. 제도가 뒷받침이 확실히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재 제도는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권위가 일단 다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권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폭위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더 극성해서 학교가 그거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무슨 권한을 주냐? 정말 말도 안 되는 학폭이라고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친구들끼리, 부모들 싸우는데 친구들끼리 카톡해요. 야, 이렇게 하면서 둘이는 친해. 그런데 그게 학폭이라고 올라가 학폭위에 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학폭 같은 사건은요, 학폭위에서 아예 각하를 시켜가지고 아예 진행도 안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권 침해 상황이 확실히 발생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체벌을 못 하잖아요. 체벌하면 안 되죠. 대신 격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격리 조치를 하냐? 교권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학생을요, 그냥 그 교실에서 일단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을요, 뭐 참여 정지를, 그러니까 참여 못하게 하는 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고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거 있죠. 학교에서 퇴학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학교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부모들이 항의도 많은데, 부모들의 항의는 또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부모들이 선생님을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항의해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판단이 부모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권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푸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선생님의 판단하에 그 처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면 학부모의 말에 그렇게 질질 끌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대부분 학부모한테 끌려다니는 목소리예요. 어쩔 수 없이 따른 민원 때문에. 근데 그 민원에서 철저히 선생님들의 재량권을 심어주고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래요. 그러세요? 맞아요.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럼요. 네. 직접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대해서 솔루션을 좀 주십시오.
네, 지금 저는 짧게 근무를 한 경우지만요. 제 교대 동기들을 말을 빌려보자면요. 이 학부모로부터 우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학부모 악성 민원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최근 1년 전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한 20년 동안 LA에서 더 많이 생활을 하고 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장이 직접 그 학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이 만나서 학생과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학생과 선생님을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논외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교장이 학생과 학부모를 데려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교육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빠지고 정확한 그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개인 간의 사감이 막 거기에 혼재될 수 있도록 지금은 막 놔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학생과 많은 그 선생님들이 계속 그 안에서 각자의 주장을 따로 펼치면서 감정적으로 어떤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게 방치하는 것도 정말 말씀드린 바대로 계속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교실에 CCTV를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 네.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교권 침해가 되는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선생님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렇죠.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반항을 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준다. 이런 거는 수업이 끝나는 즉시로 선생님이 직접 학교에 신고를 하고 네네. 학교 차원에서 그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CCTV 보고 외부 위원회가 열려서 이 정도 학생이면 수업 참가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재량을 줘야 된다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로서 그러니까 국가로서 이렇게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직접 이제 법조인으로 계시는 여기 조상기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치 쪽도 예.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여의도로 가게 되면 이 학폭 문제부터 조금 다듬어야 되는 게 아시잖아요. 지금 말도 안 돼. 학폭도 아닌 걸 가지고 학폭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제가 맞습니다. 볼 때 거의 한 3분의 2예요, 2. 네. 학폭 아니야. 네. 근데 그냥 싸움이야. 네. 근데 이걸 부모들이 난리예요. 그냥 부모 네. 싸움이야.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학폭으로 올려서도 안 돼요. 진짜 막아야 될 학폭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학폭을 막고 정말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나 기분 나빠를 해소하는 것이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학생도 힘들어지고 선생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뭐 이전에 제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겠지만 저도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 선생님들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지금의 선생님들도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합으로 갈 수 있게 해결의 변증법 네. 합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중지를 좀 모아서 그렇죠. 제도적으로 좀 안착시키는 그런 뭐랄까 좀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하건데 제발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정쟁 수단은 안 됩니다. 네. 이걸 정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종북 좌파가 왜 나옵니까? 종북 주사파가. 아니 근데 학생 네. 인권 조례가 문제면 네. 인권 조례를 살짝 제약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인권 조례 자체가 뭐 아니 뭐 그런 건 있죠. 정교조 선생님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뭐 실체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정교조, 주사파, 그다음 학생 인권 조례 글쎄요. 학생 인권 조례를 제한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제너레이션이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를 보낸 때입니다. 저 같은 세대시잖아요. 몇 살 차이 안 나시잖아요. 근데 번역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김선 아나운서께서는 조금 더 이제 그 후의 세대인데 많이 80년 후에. 네, 많이 후에. 그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뭐가 돼요? 네, 어땠습니까? 근데 뭐 저 다녔을 때도 사실은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정말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미국 이야기를 잠깐만 좀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면요. 미국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선생님과 정말 친구같이 지내잖아요, 미국은. 이게 정말 선생님이라서 너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좀 제가 다녔었던 시절에는 선생님들에게 편하게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의견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였었냐 하면 선생님이 한 아이를 왕따시켰다고 저희의 플러스 그 그룹에 있는 한 6, 7명들을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다 불려갔는데 선생님은 안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이 막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희 아이 플러스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이 조금 무리해서 말한 부분도 있다라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단체로 서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겨우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진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이 약하다 그래서 무조건 편들어 주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요. 그 뭐 되게 그 저기 뭐랄까 소프트한 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때는요. 어떤 너 왜 떠들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걸로 정말입니까? 계속 싸대기를 때리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 한 대 더 때리면 뭘로 때리냐면 목에 떼봐라 이씨 이러면서 막 때려요. 손으로 때려요? 아 예 그렇죠. 얼굴이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거긴 유난 심한데 같은. 아닙니다. 남자 고등학교 다 그랬어요 진짜. 저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소당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때는 그때는 고소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요. 네.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렇죠. 진짜요? 네,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억하심정이 막 아직도 쌓여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맞다가 막 오줌 싸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요, 막 개 맞듯이 맞아서. 근데 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 절대. 웃을 일은 아닌데. 그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 선배 세대들이. 그렇죠. 그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정말 때리는 문화는 어쨌든 안 좋긴 한데. 절대 안 되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이전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에 대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법을. 당연하죠. 예. 네.